네, 반갑습니다. 26년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사실 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제가 라이브 방송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을 항상 합니다. 이게 좀 알고리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양해 조금 부탁드리고, 사실 어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 라이브 방송 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저는 74K까지는 상방 타겟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죠. 원래 비트코인이 토요일은 무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일요일 한 저녁부터 해가 떨어질 무렵부터 무빙을 조금 크게 주는데, 그래서 보통 토요일이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조금 쉬는 날이기도 한데, 어제 이제 새벽 시간에 조금 유의미한 볼륨이 조금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나스닥이랑 같이 반응을 했는데, 이게 진짜 나스닥이랑 커플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면서 볼륨을 조금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조금 유의미한 볼륨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페닉셀 볼륨이 터졌고, 그리고 횡보를 해주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어제 조금 볼륨이 들어왔는데, 이게 볼륨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준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브레이킹 아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브레이킹 아웃이 걸린 상황이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방을 조금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패턴이 지금 계속 저점은 올리고 고점은 조금 낮춰주는 이런 형태를 조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상단 트렌드 라인을 넘겨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빙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면은 일단은 68.3K 위로 올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반대로 이제 하방에 있어서는 66.3K를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결정이 날 거는 이렇게 갈 거. 여기가 뚫리면은 내려갈 거고요. 여기 위로 갈 거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까다롭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이게 예쁜 임펄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애니띵 조정을 주다가 원, 불규칙, 플랫, 3, 4, 5 하고 예쁘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좀 제 직감이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지저분한 무빙을 살짝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플랫을 하나 만들었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의 형태로 조금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트라이앵글을 조금 벗어나서 69.1K 구간에서 저항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저항을 조금 받아주다가 크게만 눌리지 않는다면, 내려오면 조금 안 좋고 버티다 보면은 이렇게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상방을 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라이브 방송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장기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방 가능성은 계속 안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바닥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를 뚫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트가 없으신 분들이나 이제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를 뚫기를 많이 희망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구조적으로 볼 때 여기를 지금 타겟팅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방을 계속 고집을 저는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ABC A가 하나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A 파동을 하나를 줄 것 같은데, 이 A 파동이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겠죠, 아마 올라갈 때. 그래서 롱스윙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은 불편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상적인 트레이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갖고 있어도 내가 뭐 어디서 바닥에서 잡는다 해도 가령 이런 무빙에서 털릴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매매를 하셔도 이제 이거 아닌가 아닌가 하다가 막 파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사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결국에는 올라갈 때 혹은 방향감을 줄 때 그렇게 막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본인만의 기준점에 있어서 그 기준점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령 그러니까 얕은 수익에 현혹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우리는 구간마다 매매 방식이 달라요. 이런 중기적인 자리, 이런 뼈대가 구축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자리에서 단타를 칠 때 내가 확실히 해야 돼요. 단타로 매매를 할 건지 스윙으로 매매를 할 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좀 스윙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거든요. 위든 아래든. 왜냐면 여기에 대한 단락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스윙 포지션을 고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이제 평단가가 애매하거나 평단가가 애매한데 이제 비중이 크거나 레버리지가 높으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트레이딩은 잘못된 거니까 뭘 하든 어쩔 수가 없다. 뭐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계속 상방을 조금 볼 것 같고요. 이 75K까지 혹은 연장 파동이 조금 강하게 나와준다면 82K까지는 조금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 이 상단 트렌드 라인에서 어느 정도 리테스트를 조금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1번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 내려온다라는 거는 이 정도 2번 잡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구조적으로 삼각수렴을 조금 오래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바로 내려가거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3번이라고 할게요. 1번이 나올지 2번이 나올지 3번이 나올지 지금 논하는 건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코인 플립 느낌이 조금 강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엔 여기까지만 올라가줘도 너무 만족할 것 같다. 왜냐면은 이제 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넘게 반등을 해줄 거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캐시도 조금 갖고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누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조금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 여기에 대한 이제 분출이 나오게 되면은 이 트라이앵글 셋업값만큼은 또 올라가 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저스트는 저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스트 차트도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랑 비슷한 형태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출이 나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저는 리플도 갖고 있습니다. 리플도 조금 갖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비트코인보다 알트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조금 갖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저는 이 매매에 대한 만족감을 많이 가져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확정 편향이 아니라 제가 알트 매수를 했다 보니까 상방을 조금 응원하는 마음에서 자꾸 상방을 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단 그래도 이래저래 분석을 해봐도 이거는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수렴 주다가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툭 떨어지면 이 57K, 56K, 55K 구간이 너무 좋은 자리여가지고 여기는 정말로 안 살 이유가 없는 자리라고 저는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주면은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을 조금 많이 넣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자리는 잘 안 준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위로 헤매지 않을까. 왜냐면 분명히 이 자리를 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올라오면 누구나 여기서 숏을 칠 텐데 이 자리를 줄까요?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면 여기서 누구나 매수를 받을 텐데 이 자리를 줄까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보는 자리는 잘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그 방향을 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래소 선물 포지션을 보면 항상 50대 50을 맞춰줘요. 50대 50을 맞춰주고 포지션이 조금 강한 자리 가봐야 53대 47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물론 이제 퀀트에 대한 매집 메커니즘도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보는 자리는 잘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차트 트레이딩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트레이딩 뷰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서 각종의 관점들을 볼 건데
나름 거기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 물론 기본기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본다라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에 기본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그리고 막상 이 자리가 온다고 슛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도 아니에요. 연장 파동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 내려온다고 여기서 풀면서 할 수 있을까? 내려오면 또 공포 질려가지고 여기 볼 걸 사람들이 계속 그래요. 계속 한 칸 밑에를 봐요. 올라갈 때마다 한 칸 위를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황금 같은 자리는 웬만하면 잘 안 주고, 항상 차트에는 수많은 블러핑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2월 6일 날 바닥에 나왔을 때 급하게 차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영상을 찍고 제가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거 업로드 좀 해달라 부탁을 해서 영상 싸가지고 올린 건데, 여기서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50% 정도는.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오면은 또 50%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수학적으로 여기는 괜찮은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 뷰대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분출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수렴 만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수렴을 크게 때리다 내려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유의미한 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일단은 공통 반등 구간으로 먹는 게 중요할 뿐이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예측성이긴 한데, 바로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패턴 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세 개의 저점과 어느 정도의 가속 폴링 웨지를 만들어 줬다가 반등을 해주는 이런 느낌이 너무 좋은 느낌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는 엄청 큰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패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뻔한 패턴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올렸다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버티다가 방향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이저 관점에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매뉴얼적으로만 보면은 비트코인은 40K, 30K까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예쁘긴 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양상으로 움직인다면 여기까지 안 주고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 패턴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올라가는 것도 뭐 불가능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가능성 뭐 두 가지 정도 메이저 사이클은 보고 있고, 이 정도 보고 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드린 얘기는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달라진 얘기는 없고, 어제 어찌되었건 조금 볼륨이 조금 들어왔으니까 상황을 조금 지켜보자. 그래서 이런 무빙에서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저도 못 보긴 했는데 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한 거를 조금 고집할 필요는 있습니다. 대신 고집하기 전에, 포지션을 잡기 전에 셋업은 항상 가져가야 돼요. 손익비 계산을 하고 내가 손절을 어디서 할지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조금 애매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임펄스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가, 이거 임펄스로 보기가 쉽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임펄스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볼륨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도 그냥 하나의 이 구간은 패턴이 진행 중이다라고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떤 패턴이 나올지는 몰라도 이렇게 수렴 주다가 혹은 러닝 플랫 기어를 주고 1, 2, 3 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A, B, C 하고 올라가거나. 그래서 이게 A, B, A, B, C로 올라가면 되죠. 그냥 A 그리고 B, A, B, C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더블 콤보의 플랫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비파동 구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파동이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볼륨이 들어왔으니까 방향감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캔들에 대한 분출이 어느 방향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패턴의 요건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볼륨에 수렴해서 분출이면은 이제 볼륨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패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단계다라고 해석은 하는데, 이제 캔들에 대한 브레이킹 아웃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직까지는 패턴 중이다. 그냥 좀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해서
AB, ABC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줄 확률이 높고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잡아들인 요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당장 위에서도 69.1K, 69.1K에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이제 66K라고 조금 잡아드릴게요. 66K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패턴을 WX에 A, B, C, Y로 더블 콤보를 밑으로 주는 형태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더블 콤보를 밑으로 주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또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블 콤보가 나와버리면 조금 머리가 아파져요. 그냥 여기서 수렴 때리다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열어두고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글쎄요, 제가 또 방송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하방으로 가면은 방송을 조금 드리고 올라가면은 뭐 방송은 딱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시황은 여기서 남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는 그리고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더는 좀 답답하게 오르니까 답답하다. 차라리 지금은 이제 다른 알트나 상방을 볼 거면 비트코인 위주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이더는 지금 아직까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괜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야, 이더는 아직 여기랑 손절범위랑 가까우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 손익비가 좋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이더리움도 보다 비트코인 탄력 받는 거 항상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굳이 사야 된다면. 그렇지만 이제 투자 권유 방송은 아니고 항상 모든 투자에 대한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저는 그냥 제 관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하는 걸 뿐이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또 방송 자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봄날인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히. 다들 외출들 하시고 주말에는 차트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이거 많이 본다고 뭐 띠용하고 답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포옹만 오지. 아,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상방을 본다라고 해서 야, 얘 말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다 맞던데 올라가겠거니 하고 여기서 뭔가 롱을 탄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손절가가 여러분들 보세요. 손절하면 얼마나 해야 돼? 마이너스 4%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여기서 레버리지 이제 5배만 쓰게 돼도 마이너스 15%가 찍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1대3 정도 나오죠. 1대3. 선물은요, 여러분들. 아니다. 아무튼 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